제가 오늘 이제 특강을 준비하게 됐는데 우리 우경수 총무님이 그 사실 뭐 강의를 하고 그러진 않는데 우경수 총무님이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우리 회사 경영하는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거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회사의 조직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우경수 총무님께서 만들어 준 제목인데 제가 주말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거지만 뭐 이렇게 또 도전적인 목표를 주셨으니까 한번 소개하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주말에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조직 문화를 잘 아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경영을 한 건 2019년도부터 몇 년 되지도 않았고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가지 정도 꼭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직 문화가 뭔가요? 이제 이거를 주말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같이 나눠보고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소개하고요. OK라 쓰는 게 OKR의 플러스 SI인데 저희 뭐 발음상으로는 그냥 OK라라고 합니다. OK라. 그리고 이것을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조직 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 회사의 조직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제 이게 어떠신가요? 이제 제가 인터넷에 조사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조직 구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고요. 마이다스 HRI에서 보면 수직적 조직, 그다음에 역할 기반 조직, 뭐 여러 가지 조직 구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좌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선들이 딱 그려져 있고 대체로는 뭐 아마존처럼 우리도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 선의 의미가 실제로 정보의 흐름이랍니다. 이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저렇게 정보가 흐른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더 가면 저 선의 의미가 정보를 통제하게 되면 결국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위로 갈수록 권력의 크기가 더 집중되는 그런 조직 구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 구조는 뭐 애플 같은 조직, 오라클 같은 조직 구조는 어떻게 하든 그건 이제 회사의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조직 구조는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이제 특히나 수평적 조직 구조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고 수평적, 수직적 조직 구조가 다 의미 있는 조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혹시 누가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 문화라는 건 뭐 쉽게 말하면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말에 열심히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조직 문화를 정의한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학자들이 정의하는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가치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또 조직 문화와 비슷한 말이 조직 풍토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조직 풍토라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지각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이런 정도잖아요. 제가 이제 조직 문화 모델로 제일 그래도 좋아하는 모델이 이제 에드가 샤인 모델인데요. 일명 빙산의 일각 모델입니다. 빙산의 일각 모델이 네. 조직이라는 건 실제로 빙산 위에 보이는 저 위의 모습들을 대체로 우리가 조직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직원들의 비전이나 위에 보이는 어떤 조직 구조나 프로세스 이런 뿐만 아니라 비전, 미션, 뭐 이런 믿음, 표현된 믿음과 가치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조직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과 가치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크게 보면 3가지 내용이 있고 가장 조직 문화에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제일 밑에 있는 근본적인 가정이에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건 아니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돌아서 있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6시면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위에 대표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통 우리 회사는 자율적이고 뭐 수평적이고 이런 조직이야. 근데 직원들이 대표님 안 가셨는데요. 가면 안 되겠지. 이렇게 앉아 있다면 전혀 자율적이지 않은 거죠. 저런 말로는 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가정들이 대표이사는 가기 전에 내가 가면 안 돼. 이런 좀 경직된 조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조직 문화는 어떤 유형인지 그걸 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직 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제가 찾은 모델에서는 경쟁 가치 모형에 따른 조직 문화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이나 자율성을 중요시하느냐, 통제나 안정성을 중요시하느냐, 내부 지향적이나 내부 지향적 이렇게 해서 4개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나눠보면 좌측 밑에서부터 이제 시스템을 중요시하는 위계형 문화가 있고요.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시장형 문화, 조직 문화, 그 다음에 가족적인 공동체의 문화, 혁신을 중요시하는 유기체형 문화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다 합니다. 유형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 대표님들은 회사는 어떤 유형이신 것 같으실까요? 혹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동체형 문화. 공동체형 문화. 아, 네. 저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이런 도전하고 이런 문화가 되어 있는 유기체형 문화시네요. 어우. 네. 영어로 에드호크라시라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유기체형 문화. 또 혹시 다른 데가 있을까요? 대부분이 다 유기체형 조직 문화를 가지고 계신가요? 공동체형 문화. 공동체형 문화. 공동체형 문화. 아, 네네네. 그러시구나. 혹시 우리 박진기 대표님은 어떤 유형이실까요? 섞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랑 어떤 게? 시장이랑 위계. 아, 시장형, 효율성과 위계형. 네네. 조금은 좀 안정성 이런 걸 더 강조시하는 그런 문화네요. 사실 이건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는 내가 대표이사가 느끼는 거와 직원들이 느끼는 거 좀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다 유의미한 조직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는 어떨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저희 회사는 내가 남이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적인 문화. 술 마시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남이가 이런 문화의 가족적인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방향이 혁신적인 조직 문화로 좀 바꿔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형 문화로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질문이 되는데 혹시 조직 문화를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대표님 계신가요? 혹시? 없으신가요? 네, 열심히 조직 문화가 중요해 이런 이야기 하지만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건 지속적으로 계속 바꿔야 되겠다. 변화해야 됩니다. 조직 문화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왜 바꿔야 되는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우리 DK를 왜 바꾸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회사의 어떤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의 목적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조직 문화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의 조직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OK라. 오늘 다른 거는 까먹으셔도 OK라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OK라고 쓰고 만사형통이라고 읽는다. OK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만사형통 이런 의미랍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좀 가슴 설레이는 도전적인 목표인 오브젝티브 OKR 다 아시죠, 그죠? 핵심 결과 지표인 키 리절트 요것을 플러스 에자일한 실행 요게 이제 OK 요거를 합쳐서 그냥 OK라라고 저희가 명칭을 지었습니다. OK라를 수행하는 이제 핵심 원칙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집중입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우리 중요한 일이 많죠. 그렇지만 중요한 일을 다 리스트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다 매깁니다. 다 매겨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그렇다고 이 뒤에 걸 버리진 않지만 이 뒤에 건 되지 않더라도 위에 건 집중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입니다. 정렬은 대표이사의 사업 계획, 비전과 저 밑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까지 얼라인하는데 이건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온라인은 안 되고 대신 합의가 되는 수준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합의. 이게 내가 볼 땐 이건데 왜 저렇게 갔어요? 이것 때문에 이래요? 그러면 오케이. 합의되면 그게 온라인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적인데 이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대체로 임원들이나 이렇게 의사결정하는데 실제로 모든 직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내용들을 진행하는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구성원들이 문제의 원인을 같이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적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은 기존에 하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게 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용인해 주는 그런 도전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오케이라 수행 방법론은 첫 번째는 가슴 설레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애자일하게 달성하는 그런 목표고요. 세부적으로는 또 달성까지 또 스텝이 있습니다. 굉장히 프로세스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데 실행하는 건 다시 또 6개의 단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회사 내에 이제 가이드북 형태로 만들어서 직원들하고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예시로 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부서 단위로 실제로 팀 단위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못해 부서 단위로 이제 목표를 좀 잡고 있고요. 3개월 단위로 목표를 잡아서 조직 팀을 이렇게 여기놨네. 팀을 만들고 부서가 되겠고요. 부서원들, 그다음에 팀을 운영할 때 규칙들, 3개월 내에 달성해야 될 도전적인 목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그러니까 꿈과 같은 약간 그 조직의 어떤 비전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 내용 위주로 목표는 쓰고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정량화된 목표는 핵심 결과 지표 형태로 해서 언제까지 수치화된 이런 목표들을 핵심 결과 지표로 만듭니다. 이걸 이제 실행하는 게 이제 애자일 방법론인데 애자일 방법론들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도전적인 앞에 만든 목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될 일감 전체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고요. 거기에 이 3개월 동안 해야 될 일감들을 여기 스프린트 백록으로 하는 여기 내용을 가지고 여기까지 만들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절벽 질주라고 하는 스프린트를 하게 되고요. 스프린트를 하면서 하는 거가 이제 일일 점검 회의. 매일 오늘 뭐 할 거고, 어제 뭐 했고, 오늘 뭐 할 거고, 문제는 뭐니, 이런 거 나누고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주간 브리핑하고, 개인 피드백은 사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15분 정도는 개인 단위로 피드백 미팅을 해라. 이게 이제 가이드인데 사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캐피탈이라고 그냥 일명 쓰고 있는데, 일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캐피탈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거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개월 동안 했던 거에 대한 리뷰하고 회고를 해서 다음 또 한 분기를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도전적인 목표고요. 또 하나를 꽂으라고 한다면 이제 이 CFR입니다. CFR은 Conversation, Feedback, Recognition 이렇게 요거의 이니셜인데 우리 조직 직원들이 회사에 일할 때 사실 이게 제일 안 돼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목표 잡고 일하고 이런 건 힘들지 않은데 사실 사람들과 일하면서 소통하고 이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외부 전문 강사를 통해서 좀 강의도 좀 듣고 이거를 강의만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좀 힘들긴 한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FR 이 부분은 꼭 모든 조직에 좀 필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간 브리핑에 하는 캐피탈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이거는 어떤 수행 주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일주일 단위로 할지 한 달 단위로 할지 이건 뭐 어떤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권고하고 있는데 한 주 동안 수행한 내용 중에 킵해야 될 거, 계속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문제의 저점이었던 거 이것들을 여기 팀 멤버들이 그냥 각자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주 동안 한번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지를 트라이까지 만들고 요거에 대해서 트라이 뭐 좋은 의견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 게 많아서 실행이라고 하는 이제 타의 마지막에 실행인데
진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다 하진 않고요. 그렇게 좀 하는 이제 KP가. 이제 열심히 수행해서 3개월이 지나면 목표 달성 평가를 하는데, 도전적인 목표는 그냥 정성적으로 됐나 안 됐나, 손가락으로 5개 중에 3개 표 이런 식으로 하고요. 핵심 결과지표는 이제 실제로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정량화해서, 그게 끝나게 되면 이제 파티를 하는데, 오케라 파티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개발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각 부서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시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서의 어떤 피드백을 듣기도 하는 그런 파티를 뭐 한 부서당 한 1시간 정도. 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오케이라에서 이제 3가지를 뽑는다면 이제 요거인 것 같습니다. 자기 성장 피드백인데, 우리가 이제 인사평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 인사평가 하고 있고요. 아직도 하고 있는데, 평가가 아닌 이제 피드백이다.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조직문화를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임직원들이 잘했어, 못했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 분기별로 하려다 너무 힘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가지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직원들이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을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해서, 본인이 작성해서 이렇게 성과가 뭐였고, 역량이 뭐였고, 뭐, 앞으로 연관계가 이런 것들 작성하면, 그 바로 차상위자가 그 내용을 보고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당신이 이랬고, 이렇게 했었고, 이거 잘했고, 앞으로 이런 거 더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내용들을 나누는 그런 형태로 해서, 부서장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드백만 주고 끝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인사평가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결과를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조직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시간이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뭐 경영 사례로 좀 소개를 드리면, 오케이라 뭐 부담계 리본 모델 뭐 이래가지고, 이게 가이지 캠퍼스에서 받아서 저희가 했고요. 제일 좀 어려운 게 사실 왜 해야 되나요? 이 조직 문화 이렇게 왜 해야 되나요? 제일 어려웠습니다. 사실 되게 조직 문화 만들면 좋잖아 이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직원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운데 왜 새로운 일을 하나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아직 뭐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 2020년도부터 제가 좀 주도를 해서 했고요. 2021년도에 이제 도입을 해서 2022년도에는 이제 모든 조직으로 다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좀 더 시행착오를 하고 나면 2023년도에는 정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좀 역량 강화하기를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했는데, CFR,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강사 초빙해서 이제 전 직원들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기 위한 뭐 스프린트라든지 주간 브리핑 이런 것들에 대한 온라인 교육들, 그다음에 이제 공유하는 역량 이런 것들도 파티, 뭐 뱅크 이런 걸 다 온라인 교육을 했고요. 이제 4단계는 뭐 아직은 1, 2, 3단계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번씩 맛본 그런 단계가 이제 저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영이 어떻게 적용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 회사의 비전 하우스입니다. 비전 하우스 앞에 동영상에도 잠깐 보셨을 텐데,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인 이제 공동체 행복한 삶을 만든다, 창조한다 이게 있고, 비전 2026을 우리 임직원들이 함께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회사의 어떻게 보면 OKR이다, OKR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있는 것처럼 비전 2026이 이제 저희 회사의 오브젝티브고요. 여기 연매출 1,000억, 평균 연봉 1억, 시청 사업 마련, 솔루션 10개 이상, 코스닥 상장이 키 리절트입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워크샵 하면서 직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25년, 6년까지는 이걸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한테 주어진 목표인 거죠, 사실은. 좀 부담스럽지만, 지금으로 보면 부담스럽지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회사 2022년 경영계획인데, 이건 이제 제가 회사 경영계획을 제가 만들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도전적인 목표는 뭐다? 경영 목표, 핵심 결과지표는 3가지 뭐다? 그 다음에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를 6개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저기 우측에 있는 그 분들이 이제 우리 회사가 경영 조직이 있고, 부문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이런 조직인데, 부문장님들이 다 하나씩 저기
해결 과제들을 맡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문장 중에 하나 이제 조직 문화를 만드는 우리 OKR 추진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만든 도전적인 목표 있고 핵심 결과 지표, 해결 과제 이렇다. 이게 부문장들 레벨이기 때문에 조금은 연 단위의 목표가 있고요. 이제 사업 부문의 목표입니다. 도전적인 목표가 있고 핵심 결과 지표, 해결 과제 6가지. 6가지여야 되고 5가지. 요것을 받아서 이제 사업 본부에서는 한 분기 3개월 동안의 목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동안 열심히 하면서 이 현장에 했던 활동이 뭐고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고 고객 니즈는 뭐고 해서 결국 중간에 있는 3개월 단위 목표를 만들게 되고요. 요거는 사실 2022년도 앞에 거는 실제 2022년도에 저희 회사의 OKR의 목표들인데 요거는 이제 1표 돌아보기인데 3개월이 지나면 돌아보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전년도 거 예시를 가져서 약간 뭐 매칭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각 본부에서 목표는 뭐였고 결과는 뭐였고 잘된 뭐고 개선점 뭐였다 이런 내용들을 OKR 파티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수행하면서 이제 배웠던 지식들 예를 들면 뭐 공정거래 협약서는 이렇게 체결하는 거더라 뭐 이런 예시로 저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목표 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도구 저희 회사 쓰고 있는 건데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루베어를 비즈맥과 이지를 쓰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개발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지 레드마인을 통해서 개발 프로젝트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온라인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직원 소양 교육을 하는 그런 가인지 캠퍼스에 이케아 임직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직원 직무 교육은 대체로 이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지만 우리 자체 지식뱅크 위키, 엑스위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은 이제 티스토리, DKI 티스토리가 있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경영 사례까지 소개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말입니다. 제가 조직 문화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보면 가장 강하고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진짜 평소에 괜찮죠. 요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동 타겟입니다. 이동 타겟. 사실 경영이 사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대단한 거라고 배우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굉장히 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고 그 4차 산업혁명은 또 디지털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님들이 저 이동 타겟을 맞추느라 고생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 타겟을 잘 맞추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3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고 빨리 움직여라. 그게 제가 오늘 강의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 성공하는 우리 HBA, 특히 또 강서지에 많은 기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